오늘 아침에도 또 한 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끝내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소화기 질환을 진료해온 현직 85세 소화기과 전문의 백음주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말은 췌장암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췌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이 병을 발견했을 때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나 체중 변화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충남 논산시에 사는 87세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단순한 속 불편함으로 여겼지만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그분은 진단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이나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를 이 소리 없는 살인자는 바로 췌장암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췌장암의 위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의외의 신호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의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는 징후들과 일반인이 간과하기 쉬운 몸의 작은 변화들을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오늘 모신 백음주 선생님은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소화기 질환 환자들을 직접 진료 중이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8세 할머니는 최근 의심 없이 지나쳤던 체중 감소가 알고 보니 췌장암 초기 증상이었다는 진단을 받고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빠르게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가족, 친구들이 이 영상을 통해 건강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체중이 빠지는 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인천 서구에 사는 83세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췌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췌장암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증상은 조용하지만 파괴 속도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은 우리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면서도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단 11%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암 중에서도 가장 낮은 생존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단 하나,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만큼은 그 위협을 조금 더 일찍 마주하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대구 수성구에 사는 82세 할머니는 등과 복부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단 결과는 췌장암 말기였고 안타깝게도 진단 후 45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그 순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췌장암은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암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 안타까운 통계의 주인공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용기를 내어 췌장암의 초기 신호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기 어려운 40년 이상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해 온 백음주 선생님의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입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에 깊숙이 숨어 있지만 인슐린을 분비하고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필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미세한 증상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췌장암 환자들의 처음 병원에 방문한 순간부터 말기 진단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 80%는 초기에 자신의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조기에만 반응했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81세 할아버지는 몇 주 동안 위장약만 복용하며 증상을 버티다가 결국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속이 안 좋은 줄 알았죠 라는 그의 말씀은 사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췌장암의 초기 신호를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신호를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췌장암의 대표적인 5가지 경고 신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신호들은 평소와는 다른 몸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소화 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오해하고 지나칩니다. 다음 5가지 경고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소화기 전문의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이유 없이 계속되는 복통이나 소화 불량. 둘째, 특별한 시기 변화 없이 발생한 급격한 체중 감소. 셋째, 눈 흰자나 피부에 나타나는 미세한 황달 또는 색 변화. 넷째, 최근 새롭게 진단된 당뇨병 또는 혈당 이상 증상. 다섯째, 설명되지 않는 만성 피로감이나 이유 없는 우울감.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결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5세 할머니는 평소 체한 것 같다는 느낌에 매일같이 소화제를 복용했지만 그 증상이 사실은 췌장암 초기 신호였다는 사실을 진단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을 찾아 조기 치료가 가능했고 현재는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위장 장애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찾는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하루하루가 생명을 가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든다면 즉시 전문의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백음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췌장암의 초기 증상은 정말 작고 미묘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미루는 습관이야말로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눈의 흰자와 피부색을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에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췌장암에 감춰진 신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혹시 검진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지금 바로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 이상 성인에게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췌장암만을 위한 국가검진 항목은 없지만 복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췌장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병원에 따라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정기적인 선별 검사가 더욱 강력히 권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받는 검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조치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마음을 다잡고 한번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췌장암의 첫 번째 경고 신호, 즉 원인 모를 복통과 소화불량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이 증상은 췌장암의 가장 흔한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소화 문제로 치부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췌장은 위의 뒤쪽 명치 아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 복부와 등을 동시에 타고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79세 할머니는 식사 후 계속되는 소화불량과 등 통증을 3개월 가까이 참으셨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위장 문제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야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이른 시점에서 발견해 수술과 치료를 받으신 후 현재는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이 증상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꼭 메모해 두셨다가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췌장암으로 인한 소화불량의 차이는 지속성과 악화의 양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며칠 내에 호전되지만 췌장암 관련 증상은 식사와 상관없이 계속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자세를 바꿔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평소와 달리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 복통이 급격히 심해지거나 술을 마신 후 이전에는 없던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다면 이는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췌장의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소화기 내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자기 방어입니다. 그냥 스트레스인가 보다 소화가 안 되네라고 넘기는 그 한 번의 판단이 치료 가능한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백음주 선생님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70%가 진단 6개월 전부터 비특이적인 복통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단순한 위장 문제로 오해하고 지나친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합니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82세 할아버지도 등 쪽으로 퍼지는 둔한 통증을 느끼셨지만 그저 요통일 뿐이라며 무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췌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병원을 방문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은 보통 소화제로 해결되지만 췌장암으로 인한 복통은 식사와 관계없이 지속되며 특히 식사 후에 심해지거나 누웠을 때 통증이 강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통증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화제나 진통제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장약을 복용해도 통증이 멈추지 않는다면 더는 기다리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나 소화기 내과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국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는 췌장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통증이 심해 응급실을 찾게 되셨다면 단순한 복부 초음파 검사만 받고 돌아오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가 가능한지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췌장암이 의심되는 경우 CT와 MRI 같은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기준으로 CT는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MRI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 중 췌장암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한 번쯤 검사를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선택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췌장암의 두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는 바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입니다. 식사량이나 생활 습관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단기간에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음주 선생님의 오랜 임상 경험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80%가 진단 시점에 이미 눈에 띄는 체중 감소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77세 할아버지는 최근 2달 사이에 10kg 이상 체중이 줄었지만 평소엔 살을 빼기 어려웠는데 저절로 빠지니 기분이 좋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밀 검사 결과는 췌장암 말기 진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체중 감소를 긍정적인 변화라고 오해하고 소중한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최근 체중이 갑자기 줄었는데 특별히 이유를 찾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서 멈추신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식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식사량이 늘었는데도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와 달리 주로 근육량이 줄어들고 팔과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지며 기운이 없고 안색이 창백해지는 변화가 동반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81세 할머니는 밥을 잘 먹었는데도 계속 살이 빠져 속옷이 헐렁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정밀 검사 후 초기 췌장암이 확인되어 다행히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체중 변화는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닌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체중 감소가 발생하는 원인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췌장이 분비하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경우.
둘째, 암세포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빼앗아가는 대사 이상 상태. 셋째, 암이 유발하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 체내 소모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빠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췌장의 머리 부분에서 E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체중이 줄어든 것을 건강이 좋아졌다고 오해했지만 그것은 몸이 보내던 절박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체중 감소를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층에서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빠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체중을 기록하는 습관만으로도 췌장암 조기 발견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으로 체중을 측정해 보세요. 요즘은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체중계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 이내에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몸은 항상 이상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84세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라고 말해준 덕분에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진료 결과 췌장암 초기가 발견되었고 수술 후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셔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보다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중 감소와 함께 식사 후 복통, 구역질,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내과나 종합병원 소화기 내과를 방문해 보세요. 건강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국가검진을 활용하셔도 좋고 근처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종합검진 비용은 병원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이며 췌장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CA19-9 혈액 검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검사는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췌장암의 주요 지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할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아프고 나서 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췌장암의 세 번째 경고 신호, 바로 황달과 피부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달이란 피부와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으로 간혹 퇴근 후 거울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췌장의 머리 부위에 종양이 생기면 담즙이 지나가는 담도를 압박해 황달이 발생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경북 안동시에 사는 79세 할아버지는 목욕탕에서 친구가 얼굴이 노랗게 보인다고 말해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로가 누적돼 그런 줄로만 생각하셨지만 진단 결과는 췌장암으로 인한 황달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황달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눈의 흰자나 피부색이 평소보다 노랗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잠시 멈춰도 되는 영상은 다시 보면 되지만 골든타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황달은 간 질환에서도 나타나지만 췌장암으로 인한 황달과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췌장암 황달은 통증이 거의 없고 증상이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황달과 함께 소변색이 짙어지고 대변은 오히려 옅어지는 색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소변과 대변의 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관찰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달 외에도 피부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들이 췌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가려움증이 없는데도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거나 각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손바닥에 갑작스러운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82세 할머니는 손과 발이 자꾸 가려워서 피부과를 찾으셨다가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내과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췌장암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피부 변화가
때론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평소와 다른 피부색, 손바닥의 반점, 가려움 없이 나타나는 피부 변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몸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혜로운 분이 되어주세요. 백음주 선생님에 따르면 황달이 의심될 경우 병원에서는 주로 복부 초음파 검사와 내시경, 담도 조영술 CP 또는 ERCP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내시경 검사는 담도와 췌관을 직접 관찰하며 담즙 배출 장애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 가능하며 검사 비용은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입니다. 황달이 진행된 경우에는 담도에 스텐트라는 관을 삽입하여 담즙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시술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이 시술 비용은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처럼 정확한 검사와 빠른 조치가 곧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황달 증상이 의심될 경우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기름진 음식 섭취를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눈과 피부의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83세 할아버지는 내가 좀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이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당시 그는 병원 방문을 여러 번 미루다가 결국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는 통증 조절 치료만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병원을 찾아가는 결단이 생명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황달은 간염이나 담석처럼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갑작스럽게 통증 없이 황달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췌장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눈의 흰자나 피부에서 황달이 눈에 띌 정도라면 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황달이 진행되면 단순히 피부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움증, 식욕 저하, 구역질, 구토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발견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빌리루빈 수치를 측정합니다. 이 수치는 간과 담도 기능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정상 수치는 1.2mg/dl 이하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황달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치료 방향 설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검사 수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자세도 시니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도 연결된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는 췌장암의 네 번째 경고 신호, 바로 갑자기 발생한 당뇨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평소 건강했는데 60세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꼭 췌장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특별한 위험 요인 없이 새롭게 생긴 당뇨병은 췌장암에 적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80세 할머니는 평생 당뇨병과 관련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보고 갈증이 심해지는 증상을 느끼셨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지만 추가 검사에서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췌장암 환자의 약 50%가 진단되기 1년 이내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최근 2년 이내에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 일부는 이미 몸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당뇨병은 일반적인 제2형 당뇨병과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 체중 감소를 동반하며 갑작스럽게 발병합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렵고 식단 조절이나 운동만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아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8세 할아버지는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돼서 고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복부 CT 검사에서 췌장암이 발견되었고 조기에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당뇨 진단을 받으면 생활습관 개선만 생각하지만 고령층에서의 급성 당뇨는 때로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고 가족력 없이 당뇨가 갑자기 생긴 경우 반드시 췌장 검사 CP, CT, MRI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면 이 기능이 손상되어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췌장성 당뇨병 또는 사명 당뇨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진단 시에 받는 혈액 검사에서 췌장 효소인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수치를 함께 확인하면 좀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검사는 일반 종합병원이나 내과에서도 가능하며 검사 비용은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부담 없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1세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곧바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정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췌장암의 5번째 경고 신호, 바로 지속적인 피로감과 우울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위험한 병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췌장암 환자의 약 90%가 진단되기 6개월 전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경험했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피로감은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피로감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79세 할머니는 평소에는 누구보다 활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 종일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빠지는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초기 췌장암 진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췌장암으로 인한 피로감은 일반적인 피로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미 지쳐있고 낮에도 기운이 없으며 밤이 되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으며 활동이 줄어들어도 컨디션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셋째, 이 피로는 종종 무기력감이나 우울감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84세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모든 일에 흥미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손주들 만나는 것도 힘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이 아닐까 걱정하셨지만 실제로는 췌장암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용기입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췌장암은 피로감이나 기분 변화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하십니다.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복부 CT, 초음파, CA19-9 혈액 검사는 전국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CT는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CA19-9 혈액 검사는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울산 중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몸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시고 검진을 결심해 주세요. 최근 들어 평소에 쉽게 하던 일상 활동이 유난히 힘들어졌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로가 병의 징조는 아닐 수 있지만 췌장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조기 경고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중 감소나 소화 불량, 식욕 저하 같은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로감과 함께 찾아오는 우울감 역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췌장암의 초기 신호입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췌장암 환자들의 상당수가 진단받기 수개월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에서 생활하던 84세 할아버지는 갑자기 삶의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넘겼지만 이후 검진을 통해 췌장암 진단을 받고 빠른 수술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를 별개로 여기지만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특히 췌장암으로 인한 우울감은 일상적인 우울증과 달리 특별한 계기 없이 갑자기 시작되며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 처방약은 보통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감이 질병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단순한 약물 복용으로는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태도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77세 할머니는 최근 계속되는 피로와 무기력함 때문에 자녀들이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다행히 의사가 췌장 기능 검사를 권유했고 조기 췌장암을 발견해 빠른 치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애매하고 비특이적인 증상일수록 반드시 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일반 혈액 검사 외에도 췌장 기능과 관련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를 추가로 요청하라고 조언합니다. 해당 검사는 대부분의 내과나 종합병원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약 2만 원에서 3만 원 내외로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용기 내어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검사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특히 CT나 MRI를 통해 췌장을 직접 확인하는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검사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설명하기 힘든 감정 변화나 몸의 피로함이 사실은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백음주 선생님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전에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충북 제천시에 거주하는 83세 할머니도 평소와 다른 피곤함과 무기력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조기 췌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몸의 직감과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췌장암의 5가지 경고 신호를 살펴봤다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행동에 나서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84세 할아버지는 3개월간 복통과 소화 불량을 참다가 병원을 찾았고 조금만 더 늦었다면 수술도 불가능했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췌장암은 증상이 나타난 뒤 단기간 내에 수술 불가능 단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종료하시면 생명을 지키는 핵심 행동 요령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상이 나타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가까운 내과, 특히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일반 내과에서도 기본적인 검사는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소화기내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는 췌장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최근 느낀 증상들을 일기처럼 기록해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환자가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정확한 진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78세 할머니는 증상을 매일 메모장에 기록해 병원에 가져가셨고 의료진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기에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음식이나 행동 뒤에 증상이 악화되었는지 등을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수첩에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이처럼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결심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췌장암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이 보이면 CT, MRI, ERCP 같은 정밀 검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특히 혈액검사에서는 CA19-9, CEA와 같은 암표지자와 함께 간과 췌장의 효소 수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러한 검사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절대 아깝지 않은 결정입니다. 만약 췌장암이 의심된다면 일반 병원에서 진단 후 대학병원으로 의뢰되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82세 할머니는 근처 병원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의료진의 빠른 조치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미루는 것보다 용기를 내어 진료를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와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불안하고 초조하실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최신 영상 장비나 특수 검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비가 부담된다면 병원 내 사회사업실이나 국가암환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관련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첫걸음을 내디뎌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췌장암의 무서운 실체를 알게 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아무리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해도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췌장암의 약 30%는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충남 보령시에 거주하는 83세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하루 2갑의 담배를 피우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담배만 끊었어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멈추신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예방 수칙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췌장암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금연입니다. 담배에는 약 7,000여 개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으며 그중 60여 가지는 발암물질로 확인된 성분입니다. 특히 이 발암물질들은 혈류를 따라 췌장까지 도달해 DNA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단지 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췌장을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금연 보조제나 니코틴 패치 등을 대부분의 약국에서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금연을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결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췌장세포의 DNA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81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만든 생과일 주스와 샐러드를 섭취하기 시작한 이후 건강검진 수치가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는 항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식탁에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건강은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들 채소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제철 채소를 선택하면 가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적절한 체중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79세 할아버지는 체중이 늘고 피곤함이 잦아진 후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은 줄고 혈당 수치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걷기 운동은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네 번째 비결은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췌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일주일에 알코올을 14잔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80세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소주 한 병을 마셔왔는데 결국 만성 췌장염을 거쳐 췌장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술을 조금만 줄였더라도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오늘부터 술잔을 하나씩 줄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의 작은 절제가 앞으로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 만성 췌장염이나 당뇨병 등 췌장암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기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75세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게 귀찮았는데 지금은 3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러 다닙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이 나타나기 전 건강할 때의 검진은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정기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더욱 정밀한 검진을 원할 경우에는 종합병원 내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진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일부 특수검사에 대해서는 병원 내 사회복지팀이나 국가 암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백음주 선생님은 췌장암을 이기는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라고 강조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